네, 오늘은 저번에 한번 뭔가 좀 빠뜨린 것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고요. 제가 옛날에 정비사를 김제에서 우리공업사 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래. 그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의사의 그 삶, 그 인연. 뭐가 이렇게 많이 껴? 이상하다. 왜 이상한 게 왜 이렇게 많지? 그때 그 사람 말고는 거기서는 두 분 말고는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은 분은 없었는데 한번 약간 좀 이 양반은 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역사의 이름은 남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를 통해서 요 분이라면 한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하여튼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이게 대한민국을 한번 여심을 흔들었었죠. 그 세 남자의 이야기. 그 중에 그 세 남자의 중에 보면 요래 있죠, 여기. 요 세 남자 중에 보면 위에 이렇게 그 조선에서 굉장히 부잣집 그 상속자로 해서 아들로 해서 나오는 양반 있죠. 여기 요 양반. 여기가 요 양반. 요 양반이라고 하시면 보이시나요, 이거 잘? 여기 가까이 보면 이 정도면 되죠. 이게 아직도 있구나. 잠깐만, 이거 자동 했더니 렌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렌즈 돌아가는 소리가 그래서 수동 모드로. 촬영 중에 이게 안 되나? 틀렸네, 여기. 보이시나? 그래? 이게 초점이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 요즘은 뭐 넷플릭스나 재방송으로 다시 볼 수 있는데, 한때 이게 시대를 갖다가 특히 여심을 흔든 사나이 중에 한 분.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끝동말하면 우리 조선에서 최고 우리 집이 제일 부자라고 막 이렇게 떠버리던 그 대사가 생각나요. 근데 진짜로 그 말을 똑같이 하고 다녀, 이 양반. 이 양반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미스터 선샤인 좀 픽션은 가미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입니다. 좀 약간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 양반이 좀 약간 그 당시에 여기 드라마 상황에도 나오지만 조선에서 거의 최고의 부자였고,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좀 자기 그 컴플렉스가 좀 세요. 약간 좀 이게 자기 조상들이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이 자기한테 물려준 재산이 굉장히 좀 약간 더러운 돈,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원한을 쳐가지고 더러운 돈이라는 그런 좀 약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가 상속을 받은 거에 대해서 죄의식적인 좀 마음을 갖고 있던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그 극상에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항운 항우인가 하여튼 그 최 모식 있죠, 미군 그 양반은 미국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네, 조선에서는 뭐 자기 무시하고 끝동하면 노예 노비 자식이라고 끝동만 무시를 하고 막 저거는데 내가 뭐 조선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이유가 있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귀환을 해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드라마의 거의 주인공인 그 여성은 원래 유관순 저건데, 그 양반이 이제 그때 돌아가시죠, 이제 거의. 그리고 나중에 일본으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그 후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양반이 독립금 자금을 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독립금 자금으로 대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자기 전 재산을 다 독립 자금으로 대면 외 순사라고 하지. 일본 순사들이 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이제 알아차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독립금 자금을 조달하냐. 옛날에 독립운동하는 데서 조선으로부터 독립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화투 도박을 통해서 독립금을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화투 노름을 해서 전 재산을 탕진한 것처럼 외부는 보이면서, 그리고 그 돈을 따가는 사람은 독립금 자금을 모으는 그 사람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만주에다가 어떻게 하냐, 똑같이 만주에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를 전해줘요. 어떻게 전해주냐, 마치 도박으로 만주가, 이게 조선에서는 이런 독립 자금을 대는 사람과 같이 도박을 해가지고 화투를 구수賭을 쳐가지고 독립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이 돈을 따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도박사인 척하면서 이 독립 자금을 이게 조달하는 사람이 만주로 가서 똑같이 도박을 해요. 그러면 그 운동가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돈을 잃어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독립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해요. 왜냐면 예전에 만주가 거의 일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일본 순사의 그 영향력이 만주까지도, 그때 만주에 다 독립운동 하는 양반 다 있어요. 거기까지도 일본 군이나 첩보원 순사들의 그 영향력이, 그게 거의 이제 그 시대만 좀 틀린데 그 영향력이 미치던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독립군 나한테 직접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일부러 잃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독립 자금을 갖다가 돈 세탁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그렇게 이게 대준 사례가 그 대표적인 하나예요. 왜냐면 이런 부자들이 돈을 갖다가 이게 땅이나 이게 그 집 부자인데 땅이나 이런 재물 같은 걸 팔아가지고 그게 없어져. 그러면 당연히 바로 이게 일본 첩보원이나 헌병이나 아니 순사들한테 이게 다 이제 의심이 가고 나중에 다 들게 되죠. 근데 나중에 그 돈 어떻게 써? 이거 어떻게 했냐고 증명해봐 하면 독립자금 줬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가서 요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 갖다가 해서 마치 내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독립 자금을 그렇게 돼요. 그래야 일본 그 헌병대 수사관이나 아니면 하여튼 일본 헌병대로부터 의심의 눈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양반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도박을 하는 장면이죠. 어디 이게 카페나 어디냐, 이게 무슨 이게 술 마시면서 이게 도박하는 이게 손 모양이 나오죠. 이 양반이 중간중간에 도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일부러 이게 도박에 빠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대대로 내려오던 조선에서 최고 부자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지은 것 같다가 그걸 다 독립 자금으로 다 그걸 갖다가 이거를 대요. 근데 이제 이게 가족들까지도 다 속여요. 그래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도박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내 혼수해줄 그 돈까지도 도박으로 다 날려먹은 양반이라면서 딸이 아버지를 겁나게 딸들이 시집을 가면서 자기 혼수할 돈을 갖다가 홀라당 아버지가 날려먹은 거야. 이게 아버지가 이 양반이야. 자기 딸 그 정도로 다 탁탁탁 긁어가지고 다 독립 자금으로 돼, 이 양반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대대로 내려오던 재산이 이 양반 때에 그 도박으로 다 탕진을 해버려요. 근데 도박으로 탕진을 한 게 아니라 도박으로 이르는 척하면서 독립 자금을 댄 거예요, 이 양반이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게 자식들이나 너한테 아유 사실은 내가 아버지가 독립 자금 된다 이거 하면 나중에 세워 나가면 이게
이게 나중에 헌병대 끌려가면 이거 이제 큰 고초를 겪으니까 아예 그냥 정말 개차반처럼 그냥 저기 뭐냐 도박에 빠진 미친 사람처럼 그냥 저기 이렇게 그냥 날것날처럼 살아요. 거의 평생을 죽을 때까지. 아마 부인은 알았을 거야. 아마 부인만 알고 가족들 다 속였어요. 이 가족들까지 다 속인 양반이니까. 그래야 나중에 자기 이게 안전하게 다 독립자금을 저기 하니까. 근데 왜 저기 왜 근데 뭐 이토 히로부미하고 안중근하고 왜 뭐 이게 하냐고. 왜냐면 이 양반도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옛날에 하체부에서 제가 그 막내로 있었다 했잖아요. 제가 그 김제 우리공업사의 전자부에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이 양반 그 당시에 나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이 양반도 한 1년 전에 이 양반도 똑같이 이게 하체부 이제 막내로 입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6명인데 하체부가 이제 한 명이 나가고 새로운 막내를 한 명 뽑았는데 하체부 막내가 한 명 들어와요. 이 양반이야. 그 양반이 이 양반이야, 진짜.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먼저 이제 저기 한 거야. 저기 옛날 우리 공학사 내가 말하니까 역사에 낭금을 2명 말고 아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역사에 영웅이 남진 않았는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알만한 양반 이 양반.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그때는 안 넣었는데 이 양반을 넣어야 할 것 같아. 왜냐면 이 양반도 이토 히로부미하고 악연을 풀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 같이 온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안중근 의사하고의 저기 그 인연 카르마를 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저기 김제 우리 공업사 그 하체부 직접 막내로 들어와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중에 이게 자동차 공업사를 차리겠다고 집이 좀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이 겁나게 부자라고. 인삼 밭이 뭐 어마어마하게 넓고 인삼 농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부자인데 인삼 농사가 겁나게 부자예요. 근데 이 양반이 항상 느끼는 게 옛날 진짜 안 변해 살아. 여기 그때 드라마 나중에 보면서 이제 이게 드라마 보면서 그게 이제 이 친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저보다 제가 76년생인데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이 양반은 저보다 한 살 밑에였어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이 좀 친했어요. 이게 이제 거의 동구 그 나이가 좀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친해가지고 같이 이제 저기 뭐냐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미래에 거의 망상적인 좀 약간 큰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얘 뭐야 이럴 정도로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약간 이상적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또 집이 부자긴 부자인데 이게 애매한 게 매일마다 이게 보면 자기네 집 겁나게 부자라고. 여기 극상에도 보면 우리 집안이 저기 조선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이게 매일마다 떠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 정말 똑같아. 와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딱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나하고 우리 집이 겁나게 부자라고. 인삼도 떠고 뭐 돼지도 겁나게 저기 100마리인가 하여튼 겁나게 몇백 마리 뭐 키우고 지금은 뭐냐 좀 돼지를 천 마리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돼지 농장도 따로 하고 있었는데 그걸 형님이 인삼밭 저기 사업 파트를 거기를 물려받고 이 친구는 이제 돼지 그 뭐냐 축사를 갖다가 이제 이걸 물려받았는데 이게 지금 한 2, 3년 됐나 마지막인데 그때 보니까 돼지 그걸 천두라거든요. 이제 1000마리를 키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 부자거든. 이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돼지 농장 키우던 걸 저걸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양반이 뭐 저기 농사 지을 생각이 없어. 농사는 않고 자기는 큰 사업을 해서 이게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던 꿈이 굉장히 크던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체부 막내로 와가지고 그래 나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월급을 받죠. 당연히 이제 막내로 왔으니까.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저기 미리에 대한 청사진에서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거의 이제 저기 어마어마한 저기 그 재벌이 돼가지고 뭐 자기가 뭐 저기 이게 이르는 저기 자동차 정비소 이거 크게 하나 저기 차려가지고 뭐 한다고 근데 뭐 자기네 집이 부자라고 해. 그래 그렇게 부자냐고. 나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기 그 이토 히로부미가 먼저 이제 저기 이 양반이 친하니까 같이 적으니까 이 양반 집에 놀러 간 거. 이토 히로부미가 이 양반 집에 근데 가니까 완전히 집이
그 축사가 옆에 있는데 축사는 호텔급인데 집은 다 쓰러져가는 저 옛날 초가집 수준 창고라고. 자기네 집 부자라고 하더만. 자기가 이또 히로부미 하는 말이 부자가 맞긴 맞는데 집이 거의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막 그 창고 헛간에 가까울 정도의 집이래. 뭐 이런 집이 다냐고 세상에.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여기 왜 김제에 태어나가지고 관계한 게 이것도 안중근 의사하고 똑같은 인연법이에요.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게 자기의 그 대대로 내던 재산을 갖다가 독립자금으로 대면서 이제 아무래도 뒤에서 이제 약간 이런 첩보 활동도 같이 해요. 이게 첩보 활동도 이게 물레 조금씩 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도박을 하면 이제 독립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독립 자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같이 도박을 하면 얘기를 해. 요즘 경성의 분위기가 어떠냐. 만주에서 왔으니까 독립군들이 이제 돈을 따기 위해서 이제 온 거야. 돈을 따면서 이제 독립 자금을 가지러 온 거야. 그럼 이 양반은 돈을 겁나게 잃으면서 막 이제 도박을 하면서 돈을 겁나게 잃으면서 요즘 지금 이제 화투를 하면서 요즘 지금 경성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 아마 독립 나라를 찾는 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이토 히로부미 쟤가 지금 보통 놈이 아니라고 저놈을 갖다 암살을 해야 한다고. 저놈을 필히 암살을 해야 한다고 얘가 그걸 갖다가 언지를 해줘요. 그 독립군들한테. 그 돈 따로 독립자금 가지러 돈 따로 온 양반한테 예 하면서 이게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그냥 얘가 요즘 장난 얘가 그대로 놔두면 조선에 독립되기 힘들 것 같다고 얘를 먼저 암살을 하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의뢰를 해요. 이제 경성에서 이제 스파이 활동하니까 이제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은 경성에 대한 이게 정보가 그렇게 희박하지가 않죠. 아무래도 경성에 있는 이제 이 양반 같은 애는 집안이 원체 짱짱하니까 옛날 을사오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그 관직을 받죠. 이제 옛날에. 그러면 집안이 원체 짱짱하다 보니까 그쪽 옛날에 조선의 높은 관직에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하고 다 인맥이 다 닿아요. 그러면 고급 정보가 다 이 양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근데 화투판에서 독립 자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고급 정보도 이 양반이 이제 다 캐치를 하는 거야. 이제 총독부부터 해가지고 조선 경성에서 이제 모든 일어나는 그 상류층 그 고급 정보는 다 이 양반이 다 캐치를 하는 거야. 왜냐면 집안이 원체 짱짱하니까 높은 사람들 다 만나고 다녀, 이 양반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2차 일본 여기다 세금도 겁나게 많이 돼요. 전투기 같은 것도 비행기 같은 거 몇 대 값을 갖다가 헌납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일본 제국에다 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거나 첩보 활동 하는 거를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게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독립 자금도 같이 대면서 자기네들이 부자니까 일본 제국에다가 그 전쟁 헌납금이라 해가지고 조선에 있는 큰 부자들이 그거를 해요. 헌납금을 내요. 이게 비행기 몇 대 값을 내요. 이 양반 진짜로. 비행기 몇 대 값을 헌납을 내요. 그래야 의심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증거를 잡아도 일본 제국에 있는 높은 관직 관료들하고 다 인맥이 되고 일본 제국에 이게 여기다 비행기 몇 대 값을 이게 헌납을 하는 양반을 감히 잡아들 수가 없어. 그거를 헌병들이 얘네들 원체 거물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헌납도 많이 해요. 일본 제국에다. 헌납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이나 군 인사 중에 사단장이나 군단장, 장군급들 거의 참모총장급들하고도 이제 같이 파티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서 이게 하다 보면 고급 정보들이 이제 이게 돌게 돼요. 이제 그럼 그 고급 정보를 그 독립군들한테 화투판 쫙 하면서 요즘 지금 이토 히로부미는 얘가 장난이 아니라고. 얘가 지금 보통 놈이 아니라고. 얘를 죽이지 않으면 조선 독립은 힘들 것 같다고 해가지고 얘가 독립군 그 화투 치면서 독립군들한테 그 정보도 같이 이걸 해줘요. 그 이토 히로부미가 나중에 어느 몇 시에 러시아로 간다고 하더라. 그럼 어디에서 루트가 이렇게 되니까 걔를 갖다가 그때 해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암살을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조선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살아 있으면 굉장히 이거 저기 걸림돌이 될 놈이다. 이또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얘는 저기 PC 얘는 죽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그걸 갖다가 고급 저기 정보를 같이 넘기면서 그걸 갖다 독립군들한테 이렇게 화투를 딱 치면서 이렇게 딱딱 화투를 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고급 정보를 다 그렇게 또 넘겨줘. 그냥 간단하게 독립 자금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일본 제국의 그 상류층에서 도는 고급 정보도 다 같이 이제 그 독립군들한테 그걸 다 이제 넘겨요. 그 정보도 첩보 활동도 같이 해요. 이게 듣다 보니까 보통 양반이 아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토 히로부의 암살에 뒤에서 배후에 주동한 양반이 이 양반이야. 이제 안중근은 이제 안중근 젊은 안중근 의사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정보를 받고 이제 암살하러 내려가는 게 안중근이고 이제 뒤에 배후에서 이제 얘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지령을 실질적으로 내린 게 얘예요. 이 양반이야. 알고 나니까 좀 섬뜩하기도 하고 좀 약간 여기였죠. 이 양반이 뒤에서 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 안중근하고는 대면식이 없어, 이 양반은. 그냥 안중근이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첩보로 이제 여기에 경성으로 들어온 첩보로 들어온 독립군이 그 도박으로 딴 그 독립자금을 이제 가지고 만주로 이제 넘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도 같이 만주에 있는 이제 독립군들한테 그걸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독립군에서 이제 그리고 그 지령에 따라서 이제 안중근하고 이제 몇 명이서 이제 비밀리에 하얼빈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을 하죠.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에 요 양반이 그 지령을 내렸어요. 양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토 히로부미하고 악연 관계가 있어요. 이 역사나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이건 당연히 뭐 그 당시에 이걸 갖다 발설을 하면 얘 뒤지니까 얘 죽을 때까지 그걸 입을 안 열어요. 그래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이토 히로부미를 그 암살하는데 그 주 배우 세력 배우가 이 양반인지. 이 양반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천상계에서 그냥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악연의 이 카르마가 이게 맺히면 그걸 풀어야 돼요. 이 양반이 용종족 양반인데, 용종족 양반이 여기는 법 같은 게 좀 강해요. 호랑이 종족과 용종족의 그 정의와 양심이라는 게 좀 개념이 약간 틀린데, 마치 장군의 그 결의와 정의가 마치 호랑이 종족의 좀 특성이고, 용종족은 마치 판사나 검사? 판사나 검사의 그 정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장군의 정의는 판사나 검사의 정의는 틀리죠. 좀 약간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전시에는 막 적들을 죽여야 돼. 이게 정의야. 장군들은. 근데 용종족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좀 약간 틀려요. 판사와 검사의 그 정의적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역대 그 조상들이나 그 엄청난 부를 이루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조상들에 대한 그 죄로 인해서 벌어들인 그 돈을 갖다가 내가 상속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이고 이걸 갖다 정의롭게 써야 한다고 이 양반은 그게 좀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전 재산을 갖다가 다 독립자금으로 거의 다 이걸 헌납을 해요. 이 양반이 그 독립자금을 헌납한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양반이 거의 상속을 받을 때쯤에 조선에서 거의 이게 둘째 가람 서러운 부자 집안이었어, 이 양반이. 고씨 집안도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유감순 나오고 고씨 여성 이제 뒷모습인가?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자라기보다는 좀 이게 결의가 있고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이 집안이 이게 좀 존경을 받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원래 처신계에서 이 두 양반이 결혼을 하게끔 드라마상이 나오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정략 결혼을 시켜놔요. 근데 이 양반이 싫다고 이제 하지, 이제 남자가 남자답지 않다고. 원래 이 두 양반이 결혼을 하게 돼 있었어요. 고씨 집안 이 여인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뭔가 그 시대에 해야 했어요. 이제 이 양반 집안은
그 조선에서 최고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의 부자 집안. 둘째가 서러움할 정도 최고의 부자 집안, 돈이 많은 집안이고, 이쪽 집안은 이제 저기 백성, 저기 부자 집안이기도 한데, 백성, 이 고씨 집안은 백성들로부터 이 고씨 집안은 대대로 이게 무슨 구율미 같은 걸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먼저 어디서 저기 보통 이게 조선이란 나라는 이게 저기 구율미를 풀 때 국가 이게 저기 세금 창고를 풀기도 하지만 이런 지주들 있잖아요. 지방 지주들이나 부자들, 재벌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한테 풀라고 이걸 좀 약간 이게 거의 강요를 해요. 너희들 돈 많지 않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니들만 저기 배때기 부르고 그렇게 있으려고 안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 저기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조선 조정에서 이게 압박을 가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율을 조금 보통 지주든 내는데 이 집안은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저기 국가가 먼저 구율미 창고를 풀기 전에 먼저 자기 그 재산을 갖다가 그냥 구율미를 싹 먼저 창고를 다 거기다가 풀어요. 그냥 쌀이 창고에 있는 걸 대부분은 자기 그 식솔들 그 노비들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식솔들이 먹을 정도만 그 저기 다음에 농사 먹을 정도만 저기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구율미로 푸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고씨 집하고 최씨 옛날에 고씨 최씨 집안이 이게 유명해요. 우리가 잘 아는 최씨 그 조선의 최씨 집안은 뭐 저기 그 집안으로부터 거리에 뭐 저기 뭐 몇십 리 뭐가 안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애민 정책을 많이 하고 구휼을 많이 해요. 거기에 버금갈 줄 한 게 이 고씨 집안이 이제 이 여인의 집안이냐. 이 고씨 집안도 구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의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인 이 양반과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다 저거 하는데 이게 딸 이제 여기는 여자인데 그 당시에 당연히 여자한테는 재산이나 그 집에 대한 그걸 아는 이제 이게 정손 집안이야. 근데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아들이나 이제 저기 뭐냐 그 자기 아들들한테 이게 줘야 하는데 아들들한테 그걸 안 물려주고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하냐면 이 자기 손녀딸한테 물려주려고. 완전히 얘가 여장부야. 그냥 보통 애가 아닌 거야.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나 이게 아니면 이게 조카들 쪽이나 이게 남자로 조선 정통적으로 남자가 당연히 정손을 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들 이게 별론 거야. 자기가 봐도 할아버지가 좀 약간 대장부 스타일이야. 근데 이 여인인데 자기 손녀딸인데 너무 귀여운데다가 얘가 그냥 맞아 여장부야 그냥. 이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그 종가에 있는 모든 집안들이 할아버지가 얘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준다고 해요. 그것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릴사이를 들여가지고 그 대릴사이에서 난 아이를 다시 이제 그 가문을 잇게 한다니까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저기 뭐냐 선호 사상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종가 일가 친척들 다 와가지고 그냥 거의 데모를 해요. 그건 안 된다고. 어떻게 여자한테 하냐고. 남자가 받아야지.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계집한테 종손의 자리를 저거냐. 그리고 대릴사이를 들여가지고 그 자식을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 양반한테 이제 이 아가씨한테 해주라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요절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물려줘. 원래 이 두 양반이 만나가지고 이 두 집안이 한 집안은 재력이 엄청난 집안이고 한 집안은 이 여인의 집안은 이게 백성들로부터 이게 큰 존경을 받던 집안이에요. 이제 이 집안 두 개가 만나면 이제 약간 시나리오가 뭔가 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게 딱 보이잖아요. 그 시대에 뭔가 그걸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이 양반을 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이제 이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죠. 하여튼 10대에 돌아가시는 거라도 20살을 못 넘겼을 거야 아마. 한 18인가 9인가 하여튼 거의 20살을 못 넘기고 10대 후반에 돌아가세요 이 양반이. 이제 의병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옛날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명성 황후한테 암살 보낸 건달들한테 치욕적으로 암살당해요.
아이고 뭐다가 여기까지 왔냐.